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 코인은 XRP 니플 코인입니다. 자, 오늘 날짜로 어떻습니까? 3,250원 가까이 갔다가 또 한번 이렇게 하락 압력을 가져오고 있는 모습, 정말 변동성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하루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오늘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까지 흐름을 보시면 어때요? 3,000원, 3,250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입니다. 자,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 물론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가져왔던 요인 자체는 뭐 지긋지긋하시겠지만 미국의 관세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고 내려왔던 부분이었죠. 근데 2,500원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을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 3,250원을 어떻게 뚫고 안착시키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점인데 아직 관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소가 되었다. 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반등할 수는 없죠. 물론 우리한테 희망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은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어느 정도 유연성 있게 가져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관세라는 대외적인 이벤트가 어느 정도는 수그러들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외적인 이벤트가 수그러든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애플, 니플 코인 자체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어떤 게 있는지가 먼저 하나 두 개씩 나와줘야 되겠죠. 오늘 그런 부분들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우선 어떠한 내용이 오늘 토요일 이벤트가 나왔는지 한번 보시죠. 자, 우선은 SEC의 새로운 수장 폴 애킨스는 협력적 규제를 선언했습니다. 이거는 니플 소송 합의에 이어서 코인 시장 업계 자체에 훈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이 증권위원회는 지난 정부 때 어땠습니까? 가상자산 너희를 모두 증권성을 교부지으면서 시장을 엄청나게 압박했던 거. 다들 기억나시죠? 자, 그런 부분이 있고 나서 이제는 새로운 트럼프 정부 하에서 새로운 SEC 위원장이 취임했고 그런 부분에서 협력적 규제를 선언했다라는 건 가상자산 시장에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칠 것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 나옵니까? 분석 결과 비트코인의 수요가 지표가 양수로 전환되면서 시장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돈이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분위기라는 거. 비트코인이 움직여야 다른 알트코인들도 모두 다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기준 라인이 되고 XRP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러한 알트코인의 메이저 코인들 또한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 되었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아서 헤이즈라는 비트맥스의 창업자 또한 강세장이 돌아왔다. 오늘 5시에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이제는 파티를 즐길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맞춰서 브라질 쪽에서는 어떤 이벤트가 나왔습니까? 글로벌의 첫 니플의 현물 ETF가 출시가 되었다. 이 브라질 거래소에서 거래가 시작된 부분은 바로 미국에서도 XRP 현물 ETF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을 말합니다. 이 브라질 거래소는 코인 시장에선 꽤나 유명한 코인 거래소가 되기 때문에 이 거래소에 주식시장에 상장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XRP 코인은 전반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하나씩 하나씩 출현시키고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XRP 니플 코인을 우리 어떠한 투자의 관점으로 가져가야 될까? 물론 전 고점 라인이었던 5,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2,500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는 3,000원, 3,250원 여기를 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 매수와 매도의 관점. 물론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올라갈 자리다. 그래서 함부로 매수 진행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매매 대응은 비중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움직일 것이냐. 또한 수익 구간은 어떻게 만들면서 움직일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거든요.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함께 받으시면 너무나 좋겠죠. XRP 코인, 저 또한 니플에 투자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빨리 올라가면 좋지만 이렇게 계단식을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부분 또한 더욱더 오래 그리고 높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란 것도 한 번 더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리플 코인 소송이 합의가 내고 나서 ETF 승인까지 이제 리플한테 쏟아지는 호재성 이벤트는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ETF 승인도 소송 합의도 다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바로 SEC. 서두에 말씀드렸던 SEC라는 미국의 증권위원회는 우리의 ETF를 승인해 주는 곳이고 말 그대로 IPO 또한 여기에서 승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소송 또한 ETF, SEC와 XRP의 소송이라는 것도 참조하시면 좋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은 소송이 합의가 되면 자연스럽게 ETF와 IPO가 따라서 올 이벤트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호재성 이벤트를 우린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호재성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오르지 않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4월 22일에는 이러한 뉴스가 떡하니 나왔습니다. 호재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오르지 않는 것인가? 전문가들은 기관들에 진입하기 전에 소액 투자자를 털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 여기서 말한 기관은 누굽니까? 바로 고래들이죠. 이 고래들은 개인들의 물량을 털기 위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호재성 이벤트에도 안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시죠.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칠 수밖에 없죠. 지금처럼 박스권을 만들고 왔다 갔다만 하게 되면 당연히 지치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그냥 매도하고 버려버린다. 이 부분은 이전에 리플 코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고 있다면 절대로 매도하지 않을 것인데 최근 들어서 하방 압박을 많이 받고 다시 반등력을 가져오는 시점이지만 더 떨어질까 무서워서 매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리플 코인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게 핸드폰으로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자, 1,000원대 라인 밑에서 니플한테 SEC가 엄청나게 압박을 가할 때는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게 4년간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여기 1달러를 돌파하면서 이제는 상승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매도했겠죠? 근데 또 올라가죠. 2,000원 라인대를 돌파, 다시 3,000원대, 다시 4,000원대, 이 5,000원 부근까지 올라가는 시점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매도가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전고점 라인이었던 5,000원 라인까지 올라가셨던 분들은 얼마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떨어진 이유 자체가 미국의 관세 부분 때문이었고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움직이고 있는 현재 이 시점에 또 한번 계단식 상승을 통해서 움직일 건데 그냥 매도하고 분할해서 매도하고 그러면 수익을 크게 가져가지 못하겠죠. 물론 비중이 정말 많으신 분들, 수익이 정말 많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추가적인 하락 압력을 가져왔고 조정이 나왔을 때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고려하지 말자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매도도 해야 되겠죠. 그냥 매수하고 들고만 있는다고 해서 수익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현명하게 조정 구간이 오르는 시점 그리고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시점 이 확실한 저점에선 아무도 못 잡습니다. 그래서 1, 2%못 먹는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 있도록 추가 매수 타이밍, 신규 매수 타이밍을 안정적으로 잡는 것도 매우 중요할 거라는 것을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통해서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링크만 클릭하시면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거고 바로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함께 받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제가 예전 차트를 보여드려서 하는 말인데 지난 12월 달에는 어떠한 이벤트가 있었습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업비트의 고래가 니플을 1조를 매도했다. 이게 12월 20일 날 있었던 이벤트였거든요. 자, 이 뉴스 내용만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고래가 매도를 했으니까 이제 상승은 끝났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이때 엄청 많이 물어보셨어요. 우리도 빨리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이 1조를 매도, 정말 큰 금액을 매도하면 그냥 시장에다 내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금액, 대량으로 매매를 할 때는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매매가 일어난다.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바로 블록 딜이에요. 말 그대로 대량 매매가 일어나는 시점을 말한다라는 거.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매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수자가 있었기 때문에 매도가 되었다. 그러면 이때 12월 20일이면 얼마였죠? 3,000원부터 3,500원의 박스권을 왔다 갔다 했던 시점이었거든요. 이 시점에 가장 저점 라인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이 매수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단가에도 굉장한 매력적인 단가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수를 했다라는 거. 이게 바로 블록 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되시죠? 아, 12월 20일이면 바로 요 날이거든요. 이 박스를 쳐드리면 요 날에 바로 그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3,000원 밑으로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끌어올라가면서 3,500원 부근까지 만들었던 게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1월 달, 2월 달 해서 계속적인 상승력을 가져왔던 그 부분을 만들어냈죠. 물론 관세 부분 때문에 떨어진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의 관점을 가져가야 될지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러한 이벤트는 앞으로 우리 시장 규모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을 만드는 건 이때 매력적인 단가라고 생각했던 고래가 있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확실한 지금 이 시점이 어떠한 시점이냐? 바로 이 고래가 매수한 시점이다. 그러면 이들이 손해보고 매도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시장 규모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을 알고 있는 이 고래들은 호재성 이벤트가 많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재차 반등률 가져오는 XRP 코인의 모멘텀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러한 이벤트들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리플 코인이 시세가 10달러 설의 분석 가능성이 나왔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RLUSD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확산이 관건을 가지고 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뭐죠?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만큼 달러의 이용 용도가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합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달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겠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국제 무역에서 이용하고 국제 송금에서도 이용한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 이용되고 있는 코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바로 XRP 니플 코인이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앞으로 시장 규모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확장을 박차가고 있는 모니카롱 니플의 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2025년 니플의 최고의 해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금융 인프라를 확실하게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XRP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고래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참고로 고래들은 기업과 기관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투자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장 가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금융 인프라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있는 니플 코인은 국채 무역도 같이 거래를 지원하고 이 국채 무역의 RWA라는 이 토큰화된 시장 실물 연계 자산 또한 예상된 XRP가 커스터디 사업을 통해서 보유 보관해 준다. 당연히 이런 금융 토탈 서비스를 XRP가 제공하고 있다. 시장은 기대치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요소마다 ETF라는 기대감, IPO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시장의 기대치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XRP 리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지금도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는
상승력을 가져가면서 기대치를 가져갈지 이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지금 이 시점은 다시 한번 반등력을 가져오고 있는 시점이구나라고 판단하시면서 안전적인 투자에 대해서 현재 매수,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을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확실한 수익을 더욱더 크게 같이 가져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매 대응 함께 하시면서 확실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로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